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가 백악에서 물러나 대권 레이스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본격화되는 여권의 대권 삼국지 어떻게 전개될지 이진곤 교수님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서 야인으로 돌아가는데, 진짜 야인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이제 대권 레이스에 뛰어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본격적인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총리, 예. 이 3파전이 우선 대권 삼국지가 펼쳐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낙연 전 대표가 그동안 코로나 자가격리를 핑계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집에 있다가 15일 날 복귀를 했어요. 뭐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군다나 지지율도 추락을 하니까 물러나는 것 아닌가. 물러난다기보다는 말하자면 대권 레이스에서 스스로 접는 것 아닌가 했는데, 그건 전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의지를 더 확실하게 부각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무슨 자기 개파 모임을 20여 명 의원 불러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 예. 그래서 이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지. 어떻게 표명했냐? 예. 이 오직 문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거기서 서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선 끝나고 난 뒤에 뭐냐면, 야, 우리가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니고 이렇게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했거든요. 예. 근데 가만 분위기가 당에 들어가는 분위기에 보니까 강경파가 이기고 있어. 응? 그 다음에 친문, 응? 권리당원 이 사람들 대부분 친문계로 이제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마디 하고 말이죠. 성명서 내고 이러니까 당도 꼼짝을 못해, 몇 사람 예. 빼고는. 예. 야, 이거 분위기가 보니까 이거 역시 문 대통령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한 그런 충성심을 발휘해가지고 그걸 인식시키는 것만이 내가 일단은 민주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본선에 나가서 이기기 이전에 민주당에서 이겨야 돼. 그 후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분이 확실하게 진로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친문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렇다고 봐야죠. 1차적으로는 뭐 지방을 쭉 돌아다니면서 대중석으로 들어가겠다. 겸손과 세신 뭐 이런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해갖고 대중의 지지를 확산하겠다. 뭐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일종의 개파 모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그 참석했던 몇몇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차별화 전략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차별화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 비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급락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그런 짓은 못하겠다. 죽는 한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할 수 없다. 예. 또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서 2인자, 뭐 사실 2인자도 아닙니다만 서열상 국무총리 그걸 반 가까이 했는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과 딴소리를 한다는 게, 그게 바로 사기다, 사기. 그 들어보면은 말은 그럴싸한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재명과를 차별화하겠다 그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이재명은 언젠가는 조만간 차별화하고 나올 것은 분명하니까 나는 그래도 문재인을 지키겠다. 이재명하고 같이 차별화해갖고는 그 뒤따라가갖고는 지금도 형편 없잖아요. 지금도 뭐 사실상 서로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략적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도 당내 분위기는 보니까 얕은 강경파가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여기서 만약에 당내 강경파한테도 잘못 보이면 나는 정말 희망이 없어지는데,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문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뭐 이야기지만, 다만 그것은 개인적인, 만약 그렇게 따지면 그건 개인적인 의리로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적인 의리, 국민에 대한 의리도 생각한다면 내가
저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하면서 내각의 책임자로서 사실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 책임이 대통령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데 내가 이 점은 앞으로 이렇게 고쳐가겠다. 이렇게 무슨 강력한 쇄신의 의지를 피력해야 되겠는데 지금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되면 과연 이것이 설득력이 있게 되느냐. 그래서 여론조사가 지금 5%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아마도 저분은 앞으로도 상당히 이 여론의 지지율을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낙연은 당 대표 된 것이 독약이 된 거고 또 친문 대깨문들한테 추파를 던져서 그쪽에 영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경선에서 확실히 내가 이길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개도 구럭도 잃는 그런 결과를 빚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과 다른 길을 가는 방법도 지금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하고 차별화하겠다? 그래 본들 누가 더 이낙연을 지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동안 지지했던 친문 강성파들까지도 돌아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달리 선택의 여지는 없기 때문에 문재인을 지키겠다.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대선판에 지금 뭔가 기사회생을 노려보겠다 그런 생각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쇄신이라고 자기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려면 적어도 변화를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 중에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고쳐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쇄신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리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쇄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청사진을 내놔야 돼요. 내놔야 되는데 그건 이제 관심거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만약에 과거에 40%도 넘나들던 그런 지지율을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정세균 총리가 거기 도전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정세균 총리로서는 가만 볼 때 이낙연 가지고는 이제 틀렸어.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가서 이 분위기를 장악할 수밖에 없어. 이런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 되면 지금 아마 이제 이 정세균 이 총리가 지금 나와서 제 일성이 무엇일까? 나도 역시 이낙연 대표와 같아. 나도 오직 문 대통령에 충성하면서 문 대통령의 길을 그대로 갈 거야. 뭐 이렇게 말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말 그야말로 쇄신, 이 뭐 발전을 위한 그런 뭐 지금 그러니까 그 발전을 위한 파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잠재적 파괴라는 게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그걸 말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나도 이낙연 대표 이하 동문 이렇게 될 것인지 그게 이제 관심사지. 그런데 정세균 총리가 그 말 하자고 나오려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제1성이 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예. 지금 정세균 총리의 지지율은 한 2, 3% 선으로 사실 이재명 경기지사하고는 원천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 지지세가 지금 빠져나갔잖아요. 40%된 지지율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일부는 이재명한테도 갔겠지만 원래 강성 친문들은 이재명한테 갈 리가 없고 그렇죠. 아니면 중도로 돌아서 버렸든가 유보하든가 그런 상황이니까 그 세력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하나의 문제이고 그러면 이재명하고 어떤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 전략을 쓸 건가. 그래서 10% 선을 지금 돌파를 해야 이 대선 레이스에서 뭔가 한번 기회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세균 총리가 과연 어떤 대선 전략을 가지고 나올지 그게 사실은 궁금해요. 지금 고 교수 말씀하신데 그래도 해답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유보하고 있는 세력들 민주당은 지지하지만은 또 진보 세력이지만은 그러나 이낙연은 안 돼. 이래서 빠져있던 세력들이 만약에 정세균 이 총리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이낙연의 대타로 인정만 해준다면 그러니까요. 인정만 해준다면 지금 뭐 1, 2%라도 그거는 뛰어오르기는 금방이거든. 옛날에 그 박원순하고 안철수 경우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정세균 대표는 내가 이낙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온다. 교체 선수다. 예. 이제 그걸 민주당이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거기다. 특히 호남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도 전 총리 아닙니까? 예. 다 호남을 그렇죠. 기반으로 예. 하고 있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 행로 자체가 비슷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이제 이낙연이는 탈락하고 호남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대안으로 정세균을 밀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다면 정세균의 지지율은 아마 상당히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데에 있는 친문 세력들까지도 이렇게 흡수한다고 하면은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싸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보면 제주도, 울산 이를 거쳐서 광주에 가서 결정적으로 이겼어요. 거기서 뒤집으면서 완전히 예. 전국을 휘어잡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인재의 승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 그렇죠. 그런데 광주에서 결정적으로 뭐 상황을 분위기를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건 마찬가지로 정세균, 이낙연 누구든지 일단 호남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 만약에 그렇게만 되면 그 사람은 민주당 후보가 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다. 아니 그러니까 이낙연은 이미 호남에서도 뭐 이재명한테도 치고 있잖아요. 예. 뒤지는 그런 조사 결과가 가끔 나오고 있잖아요. 뭐 항상 뒤지는 건 예.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남 사람들이 이낙연 대안으로 정세균을 선택한다 하면은 그가 어쨌든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약세 2, 3% 선을 확 뛰어넘는 도약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호남에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래서 아니다. 뭐 이렇게 단정 지은 건 아니지만 실망을 해서 좀 더 잘할 수 없느냐. 뭐 이런 안타까움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정세균이 나오면 정세균은 이낙연보다는 낫다든지 정세균은 호남의 대표가 되게 충분하다든지 만약 이런 인식만 확산될 수 있다면 대성공이에요. 대성공인데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사퇴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정치권이 다시 들어왔을 때 그때 호남인들이 볼 때 정세균은 누구다. 아, 저 사람은 우리가 지지하면 틀림없이 성과가 나온다. 이제 이런 확신만 생기면 되는데 그건 참 이제 좀 두고 볼 일이죠. 또 하나 정세균 총리가 당내에도 상당한 기반을 갖고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정세균계가 어떻게 보면은 친문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의원수를 갖고 있는 그런 계파란 말이에요. 지금 이낙연계가 한 20여 명 뭐 이렇게 되고 이재명계도 한 30여 명. 근데 정세균계도 20, 30명은 충분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친문. 부엉이 모임에서 지금 민주주의 4.0 거기에 대다수가 모여 있습니다만 그 친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이제 결정적입니다만 그렇죠. 아직은 뭐 친문은 그에 따른 주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친문이 새로운 주자를 낼지 아니면 누구를 밀지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아직은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재보선 참패에서도 빗겨나 있었어요. 경기지사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책임론에서도 조금 면책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을 쓸 것이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지난달 한 말부터 계속 자기의 SNS에 페이스북에다가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그 글들을 올렸지 않습니까? 민심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정신 차려야 한다. 뭐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다 하면서 마치 자기는 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태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차별화 전략을 쓸 걸로 보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백신을 못 구해가지고 아예 코너에 몰려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따로 방역 대책,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겠다.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건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엿먹이는 거거든. 물먹이 당신 아무것도 못하자. 그러니까 나라도 나서 이게 차별화거든요, 사실은. 도와주는 척하면서 완전히 이제 물먹이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차별화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이제 슬슬 이 차별화 발동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믿을 수 없다. 저 지금 말 저렇게 하지만 저거 누가 믿어? 그러니까 네. 차라리 우리 자구책 쓸 거야.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살 길 찾을 거야 이거거든. 그러니까 모더나 화이자 그런 거 안 하더라도 이재명이는 러시아라든가 중국산 그 백신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이 나서도 모더나에서도 뭐 안 된다는데 전에 뭐 2천몇 명 분을 CEO하고 전화해 갖고 들여오기로 했다는데 그게 지금 다 무산된 상황 아닙니까 거의. 예. 그런데 이재명을 탁 치고 나온 거 아니야? 대통령 저 앉아갖고 뭐 되는 게 없네. 그러니까 나라도 나서서 경기도라도 내가 책임자니까 이 방역 대책을 정보고 좀 차별화하겠다. 물론 이제 그때 전제를 달았어요. 그래서 안이 마련이 되면은 중앙정부 또 중대본 거기하고 다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전제를 달았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의 수식어로 단 거고 핵심은 문재인 씹는 거거든요.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못하나. 그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가요, 그 이슈를 말이죠. 예. 파악하고 포착하고, 그 다음에 그걸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이 재치가 남다른 재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런 걸 딱 보면 사람들이 거기 솔깃하게 되거든. 아, 저 친구 정말 영리하네. 재치가 있네. 그 다음에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네.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이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바로 그런 식이야. 치고 나가는 데는 아주 끝내줘. 아니, 딱 오세훈을 봤잖아요. 네. 오세훈이가 상생 방역하면서 자가진단 키트. 그게 아주 반응이 좋거든. 그러니까 오세훈이 치고 나간 거고 오세훈은 대권 후보는 아니잖아요. 얼른 그 벤치마킹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그 다음날 며칠 후에 지금 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이가 얘기를 했는데 뭐 홍남기랑 나서갖고 반대를 했지만 그게 여당 의원까지도 크게 정답이다 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 정부는 자기들 권위만 생각하고, 해가지고, 내가 아닌데 당신들이 그런 걸 하지 마! 이런 식인데 그런 걸 하니까 문 대통령이 자꾸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지사는 아니 뭐 할 수 있건 없건 간에 그거 아니야. 난 이런 방법을 택하겠어. 대안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대안을. 네, 다른 방법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저 물먹이고 자기는 저 인기를 또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지금 차별화 전략을 이재명에는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친문 거기다 대개문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이 보궐선거가 참패하고 난 뒤에 거기다 반성의 기운이 슬슬 일어나가지고 이 친문계들이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이러다가 우리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이낙연 전 대표가 바로 그 사람들 향해서 나 있잖아. 예. 이렇게 해주니까. 나는 문재인 지킬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간 거예요. 예. 이게 전략적으로는 지금 뭐 한 자릿수 나오지만 이낙연으로서는 그런 전략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혹시 그 사람들 이 지지율이 튀겨질지 몰라요. 예. 펑튀게 될지도 모르거든. 근데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전 총리가 나와서 나는 문 대통령하고 달라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낙연 사이에서 과연 정세균 총리는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사실 이재명은 친문이라든가 골수 그쪽에서는 어쨌든 거부방언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낙연은 친문 쪽에서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다 거둬들인 상태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 뭔가 자기가 지금 2, 3% 나오지만 얼마든지 두 자릿수로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친문에서는 다른 대안이 이낙연 안 되잖아. 그러면 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고 이재명은 본래 문 대통령하고 경쟁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부담이 없어. 예? 내가 문 대통령하고 다른 길을 간다 하더라도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정세균 또 이낙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엄청 소리고 뿌리가 거기니까 부담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글쎄 정세균 총리가 정치를 하루 이틀 한 분이 아니고 아주 정치계에서 노련한 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대표도 해봤고 말이죠. 뭐 또 국회의장도 했고 뭐 할 건 다 해봤으니까 과연 어떤 전략 없이 나오진 않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친문계에서는 지금 이제 허기가 진 거야. 인재에 대한 허기가. 이낙연이를 좀 기대해봤더니 저 아니야. 이래서 이럴 때 정세균 우리가 기다렸어. 이런 분위기만 이끌어갈 수 있으면 성공인데 과연 그런 뭔가 이슈를 아젠다를 지금 나오면서 제시를 할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관심거리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친문이 어떤 선택을 하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원내대표, 당대표도 다 도로 친문당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문이 어떤 생각을 할 거냐인데 정세균 입장에서는 친문들도 지켜볼 것이다. 적절하게 지원을 하면서 정세균을 키우면은 충분히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정세균을 밀고 가겠죠. 네. 그런데 지켜봤는데 별것도 없다 하면은 친문으로서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 간에 친문 후보를 내 가지고 또 키울 수도 있는 거니까. 과거에도 뭐 문재인이도 뭐 한 1년 만에 다 키운 사람들 아닙니까? 뭐 비서실장 오고 자기 대통령 할 생각 전혀 없어갖고 안 한다고 했는데 한 명수기로 하라고 했는데도 다 친문들이 당신 외에는 방법 없다 해갖고 된 거 아니에요? 운동권들이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친문 그룹 중에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알 수는 없어요. 뭐 유시민이라도 뛰어나올지. 예비군들이 있어요. 네. 김종석이 또 추미애도 하고 싶어서 그런다며. 뭐 추미애보다는 이인영이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만들면은 그러니까, 또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군이 여러 명 있으니까 정세균 총리도 이번에 나가면서 바로 히트를 쳐야 돼요. 만약 히트를 못 쳐가지고 지지율이 몇 주 동안 그냥 정체 상태되면 뭐 그걸로 친문이 끝이에요. 돌아서겠죠. 아유 여기도 안 되겠다. 그럼 다른 선택을 해야겠다. 차라리 이재명을 밀든가 해갖고 뭔가 이해찬을 고리로 해가지고 서로 타협을 하든가. 과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명박이도 박근혜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타협을 했거든요. 그때 마지막에 둘이 회동해가지고 서로 손잡자. 그랬는데 친문 입장에서도 이재명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면 손을 잡을 테고 지켜보다가. 그렇죠. 뭐 다른 대안이 없으면. 그러면은 이재명 갖고는 도저히 무서워서 안 되겠다. 뒷골이 너무 서늘해서.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내 직속을 나가지고 대통령 시킨다고 내 퇴임 후가 보장이 되느냐. 안전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옛날에 노태우 전두환 관계에서도 보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이재명과 해가지고 신사협정을 맺자. 뭐 옛날에 그 누구야 노건병 씨가 뭐 패밀리들끼리는 서로 봐주지 않던 엉뚱소리 했듯이 어쨌든 이재명이라고서 이재명이라고 해서 더 우리한테 뭐 적대감을 가질 것도 아니고 우리 친문계라고 해서 더 우호적이고 뭐 그렇게 할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볼 때 이제 저 사람들이 그런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은 청와대 여기서 하겠죠. 문재인이나 친문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 정세균을 밀어봤는데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자기 자체적으로 사람을 세울 수도 없다. 그렇게 판단한다면은 이재명하고 불가피하게 손을 잡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의 무슨 후원자 비슷하게 멘토 비슷하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징검다리 삼아갖고 일종의 뭐 신사협정이랄까 정치 보복 안기로 하고 서로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여지도 있죠. 충분히 있고. 근데 또 이쪽에서 사실 유시민 만약 이런 사람, 보면 유시민 이 사람은 좀 재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가 반짝반짝한 이런 사람은 글쎄 그런 면에서 신뢰성이라는 면에서는 과연 그럼 유시민이가 되면 그 퇴임 이후가 보장되느냐 그런 거 생각하면 이재명이나 유시민이나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신뢰할 수 있으면 신뢰하는 거고 아니면 신뢰할 수 없다고 보면 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친문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그럴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서 뭐 퇴임 후에라든가 그런 안전의 보장 문제 그런 것도 있지만
과연 이재명을 밀었을 때 당선이 될 것이냐. 지금 이재명은 20대 초반 25%를 못 벗어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중도 세력이 이재명을 안 밀어요. 지금까지 이 쭉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재명의 한계는 그 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친문이 가서 힘을 보태 주었을 때 친문이 전반적으로 다 가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과연 당선 가능성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윤석열만 하더라도 40%까지 막 가잖아요.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재명은 뭐 지금 30%도 넘은 적도 없고 20에서 25%도 그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친문으로서는 고민이죠. 또 하나 고민은 친문 세력이 보니까 지금 노웅래 의원이 그랬습니까? 뭐 수천 명밖에 안 된다. 몇천 명밖에 안 된다 할 정도로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이 정예화는 돼 있지만은 숫자는 얼마 안 되는 그래서 그리고 그 영향력이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당의 후보로서 누구를 뽑을까 할 때는 친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본선에 들어가서 대선이라는 것이 됐을 때 과연 친문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이런 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더 깊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이재명을 밀어도 뭐 퇴임 후의 안전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과연 이재명에 대한 그 지지율 추세를 보면은 두 사람이 당선이 될 수가 있을까? 말하자면 중도 온건층 이런 쪽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이 강하잖아요. 예. 저 사람이 되다가는 완전히 나라 망한다. 포퓰리즘으로 간다. 문재인은 저리 가라 된다.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문도 그 점을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세균 총리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 몇 주 안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괄목할 정도로 높아지지 않으면 대안이 되기 어렵단 말이지. 그렇죠. 예, 그럼 모르지 또 유시민을 내보낼지 무슨 뭐 임종석이 내보낼지 그건 또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문 대통령이 호락호락 지금 누구를 마음을 어느 한쪽에다가 주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당분간은. 네, 시청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리직에 물러나면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세균 총리가 과연 이낙연 전 대표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여권의 대권 삼국지 정말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과연 문재인 정권의 주리를 차지하고 있는 친문 핵심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를 밀지 그게 최종적인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